항암제나 이런 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소리 원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100년 사이에 발전을 했는데 네. 최근 20년 사이에 발전한 것이 지난 80년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4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게 있는데 네. 개인 1대1 맞춤형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사람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T셀을 뽑아서 네. 암을 공격하는 DNA를 심어서 오호. 그걸 배양해서 다시 네. 넣어주게 되는데 예. 이건 마치 유도탄처럼 네. 암세포만을 개인 맞춤형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오, 치료제입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시판되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오. 이것이 아마 앞으로 새로운 암 치료의 혁명을 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자, 이제 건강 통장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분들이 오랜만에 나와셨기 때문에 그 감을 약간 과연?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나온 이후로 1년 동안 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예. 네. 그 말을 타고 있습니다. 말을? 승마. 네, 맞습니다. 오. 한 900km, 살아있는 말이요? 예, 한 900km 되는 큰 말이 있습니다. 오. 말을 타고 예. 예, 이제 점프를 배우고 있는데 네. 올해 한번 대회도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대회. 진짜? 네, 오. 근데 우리 그 국궁도 잘하시잖아요. 말통 한번 쏴보시지 왜? 그건 이제 내후년쯤에 한번 야, 특이한 숨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반신욕하는 것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상체와 하체의 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몸의 이완을 유도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은 규칙적인 반신욕을 하면 체중도 약간 감소하고 체지방도 좀 분해된다는 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반신욕 하다 보면은 몸에 땀이 많이 나면서 예. 노폐물과 독소도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를 차게 하고 발을 덮게 하라. 네. 그러면 그대가 모든 의사들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하. 라는 말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의사인 헤르만 브루하버가 했던 말입니다. 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동의보감에서도 네. 두한조결이라는 그렇죠. 동일한 표현을 두한조결. 썼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박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네. 상열 하한증, 네. 즉 위로 열이 몰리고 밑에 냉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위쪽에 열이 고이면서 탈모나 안구건조, 구강건조, 목덜미 결림증,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차가운 냉기가 흐르면서 네. 소화불량이나 생리통 그리고 수족냉증 같은 게 생길 네. 수가 있는데 이런 열의 재배치를 고르게 해줌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고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휘파람 이름 방선휘. 자고로 남자라면 이래야지. 훤칠한 키에 듬직하고 인상도 좋아. 그저 바람만 봐도 암이 싹 나을 것만 같은 이 기쁜. 자, 한방과 양방에 좋은 점만 모아서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주고 있는 이 남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암센터를 훑고 다니면서 지금도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데 과연 그의 이런 행적들은 사실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덕성, 실력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선희 씨, 한의사 맞습니까? 면허번호 15367 건강해소 출연을 명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한의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전 세계 암센터를 다녔다고 했는데 연구하러 간 거 맞습니까? 관광하러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도 잘 많이 찍었던데. 관광지의 사진은 거의 없고요. 학회에서 연구하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MD 앤더슨 중국의 상해중의학대학병원, 스위스 독일 등지에서 참관하고 연구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뭘 얻었습니까? 뭐 암 블루토 뭐 이런 거 구해왔습니까? 네, 지금 제가 외국에 가봤을 때 네. 암을 제거하고 축소하는 것뿐 아니라 암이 있는 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전인적인 접근법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 한방 양방 통합 면역 암 치료 내가 선구자다 하고 다니는데 맞습니까? 새로운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된 통합 종약을 만들고 싶은 선구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데 선구자가 한 10년 뒤에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자꾸 이상하게 말을 왔다 갔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거짓말 탐지기 들어오십시오. 이게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고압이 흐른다는. 됐습니다. 자, 거짓을 말씀하실 시기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 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마이크 대신에 숟가락 들고 굉장히 진행 보는 걸 좋아합니다. 문근의 우리 은행장님 대신에 나 저 자리에 서서 진행하면 내가 더 잘하겠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자, 과연 아닙니다. 네. 아, 진실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후배 그 정범진 원장이 언젠간 나를 넘어설까 솔직히 두려워서 좀 걱정이 된다. 그래 잠을 못 잔 적도 있다. 없습니다. 그럼 정범진 원장이 내 아래다. 끝까지 나의 아래다. 내 아래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랑이 오. 아, 그럼 내가 정범진 원장이 나를 넘어설까 두렵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럼 나를 능가할 자는 없다 이 뜻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가 최고다. 한방 양방 다 틀어서 내가 최고다 1인자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 아 진짜 아니군요. 그러니까 나는 왜, 진짜 이거 보잘것없는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들어오질 암 않아요.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냥 일개 의사일 뿐입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전기가 안 와요. 진실만 얘기하니까 진실만 받아줍니다. 그러면 자 진짜 그러면 세다. 방선이 우리 한의사는요 일개 나는 의사일 뿐입니다가 아니라 최고다 최고의 권위자다 최고의 선구자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분이셨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발의 차이로 겨우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야, 무사히 청문회를 뚫고 나왔습니다. 나는 최고다. 찌릿찌릿하시죠? 지금 찌릿찌릿할 거예요 아주. 장난 아닙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암이란 게 계절을 타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연말 연시에 이 암 환자가 급증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국가 암 검진이 발달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명 중에 한 70%가 검진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절반 정도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그럴 수밖에 없네. 네. 새해부터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암이 가장 많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23에서 24만 명 정도의 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200만 명 정도가 암 환자이고 네. 100만 명은 암이 치료가 다 끝나서 완치가 되었고 오호. 또 100만 명 정도는 진단받고 치료 중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을 살펴보면 아직도 위암이 1등입니다. 그다음에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특이한 동향은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 같은 것들이 네.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5대 암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자궁경부암이랑 간암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암 환자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선생님께서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그 소리 들는 순간 하늘이 노랗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 선생님도 그런 환자분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 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암 환자를 보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뭐 불안, 공포 등등의 감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딱 진단을 받고 나면 네. 진단부터 치료 과정 그리고 완치까지 이 여정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누구도 자세히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데 대한 공포, 두려움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잘 못 내리고 맞아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또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치료를 끌고 가는데 네. 치료가 어렵고 네. 또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들도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 30년 전만 해도 네. 암 선고는 곧 사망 선고. 막 그랬죠. 막 그냥 네. 막 울고 그냥 쓰러지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치료약도 정말 새롭게 개발이 되고 네. 이 장비들, 이 기술들도 아주 발달되어서 암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과서에도 65세 이상이면 수술,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70대, 80대는 물론이고 90대 넘으신 분들도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 수술 같은 경우에 내시경이라든가 혹은 로봇 수술이 발달되면서 그 침습 정도가 굉장히 낮아진 면도 있고 네. 또 국내에 최신 방사선 장비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방사선 부작용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네. 게다가 항암 치료 같은 경우도 1세대, 2세대, 3세대, 심지어 최근에 4세대 항암제까지 나오면서 효과는 증대되고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우리 방 원장님이 하시는 치료가 한양방 통합 면역 암 치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입니까? 네, 우리가 면역이란 걸 먼저 봐야 되는데 면역이란 것은 전염병을 막는다라는 한자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즉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과 같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힘인 거죠. 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 몸 안에서 손상된 세포라든가 돌연변이 세포 혹은 암세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들이 면역 감시체계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 암세포들을 인지하고 네. 제거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바로 몸에 있는 면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이 높으면 암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 치료 중에도 면역이 높아야 잘 견디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네. 또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면역을 높여야지만이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치료로 회복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네, 통합 면역 암 치료는 암의 예방부터 치료 도중, 전이 재발 방지까지 전체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고 미국의 MD 앤더슨에서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에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암입니다. 암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만나볼 분을 보면 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희망이라는 희망. 것이 발견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을 선고받고 절망까지 가셨다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희망으로 다시 올라오신 분을 제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자, 보시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길을 재촉하는 이성우 씨. 매일같이 오르는 산, 여전히 힘이 드는데요. 성우 씨는 사실 폐암 3기 선고를 받았던 암 환자입니다. 림프까지 전이 돼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요일 병원은 그냥 한 6회, 비 오는 병원 다 하죠. 한 3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2015년 9월 폐암 선고를 받았던 날, 그땐 정말 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환자한테는 무기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병원도 무기 하나고 한방병원도 무기 둘이라 하나가 갖는 것보다 2개 가지가 안 낫겠습니까? 그러고 끝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본인 스스로 노력. 그동안 일주일에 3차례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성우 씨. 발견 당시 이미 폐암이 꽤 진행된 데다 림프까지 전이 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3번의 항암 치료와 34번의 방사선 치료. 그 후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이제 그것도 검사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없다. 표준 치료를 하자. 절망적이죠. 한마디로 길이 없죠. 그래서 한방병원 온 것도 참 이게 되게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방병원 것도 모르고 그래서 가족이도 언어를 하고 그래도 다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 딸에는 어제 말하듯이 이제 무기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아니한테는 쓸 수 있는 무기가.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을 택한 거죠. 폐와 기관지 주변으로 암세포가 있어 수술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건 항암과 방사선 치료뿐. 통합 면역 암 치료를 하고부터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맥 상태도 요새 좀 운동을 하셔서 그런가 맥도 되게 안정돼 있고 전에는 되게 좀 긴장돼 있는 그런 현맥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되게 부드러운 그런 좋은 맥으로 바뀌었네요. 자, 네, 전추혈에 약심 놔드릴게요. 뜸과 침 치료 등을 통해 항암 부작용을 이겨냈는데요.
침 치료를 거의 한 5,000번 이상 빠지면서 몸에 있는 신경계나 호르몬계가 원래 없었던 암이기 때문에 생길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제거한다 하더라도 암이 생기는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또 다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하고 줄이는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는 암이 안 생길 수 있는, 암이 생기는 몸에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몸으로 바꾸어지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되찾은 건강,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잖아요. 그리고 뭐 폐암, 대장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쭉 그래도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환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려주시죠. 최근 환자분이신데 예. 굉장히 왜소하신 여자분이신데 위암 수술을 하고 네. 또 딱히 항암을 해야 되는 병기였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네. 항암을 포기할랑 말랑 하다가 네. 이제 면역 치료를 하면서 네. 항암을 8번이나 무사히 마치고 네. 다시 복귀하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완치라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방 원장님을 만나서일까요?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해서 저도 논문으로 같이 이제 제작도 했는데 네. 그 분께서는 이제 방사선과 항암을 곁들이면서 2달 한 다음에 네. 암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식도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음식물을 전혀 먹지 못하기 예. 때문에 그 과정을 한 2달 겨치고 영양 관리를 계속하고 진통 관리를 하다가 식도염이 좋아진 다음에는 이제 통합 면역 암 치료, 즉 한방 양방에서 좋은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는 제가 한 3,500번 정도, 뜸 치료를 갖다가 배에 하는 걸 한 1,500번 정도,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한 700번 이상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주사제들, 네. 약제들을 투여하면서 네. 5년간 꾸준히 관리했고 지금은 이제 7년 차가 되었죠. 네,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찍었던 사진에서도 이제 암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멋지다. 네. 통합 면역 암 치료. 이 네. 치료가 그 수술 전후에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네, 수술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최소 침습을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것인데 암 수술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기능을 손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주변 조직도 절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수십 개의 림프절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극심한 체력 저하, 그리고 수술 부위의 통증, 그리고 림프 부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 2주일이라도 기력을 올려서 그렇죠. 수술을 하면 훨씬 빨리 회복을 합니다. 네. 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환자분께서는 위암이 다행히 조기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2주에서 4주면 나아야 되는데 상처가 안 아물고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약과 침을 썼는데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문합이 다 돼가지고 치유가 다 나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네. 경우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우리가 여름철에 먹는 삼계탕에 들어있는 네. 황기 같은 것들이 예. 전통적으로 상처를 잘 낫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암 치료라는 게 뭐 적극적인 치료라면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있고 약물 치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어떻게 뭐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암 치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항암과 방사선을 통해서 보조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주로 이제 항암 치료를 메인으로 하고 방사선과 수술을 곁들여서 네.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되는 경우의 암들이 있는데 뭐 두경부암이나 성문암이나 간암폐암의 일부나 자궁경부암이나 뭐 전립선암 이런 암들은 네. 방사선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같은 병이고 같은 단계를 하더라도 환자마다 치료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그럼요. 치료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하면은 암세포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그래, 또 좋은 손상받고 하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방사선 치료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 예전에 제가 수련 시절에는 방사선 치료하다가
장천공이 되고 복막염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부작용. 최근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IMRT와 같은 그런 고급 방사선 장비가 70% 이상 보급되면서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사선 부작용이란 것이 피로감, 방사선 부위의 화상이나 어떤 변색, 그리고 폐렴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잠을 잘 자게 해주고 네. 또 피부 부위의 보습이라든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네. 그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폐암이나 유방암이나 뭐 피부암이나 두경부암에서 방사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보면 부작용들이 옛날보다 현저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네. 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정말 힘들어하신 힘들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네, 항암 치료도 그 부작용이 가벼운 것부터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암 치료 자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유일한 치료인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렇죠. 경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 부작용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항암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의 네.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항암 부작용이라는 걸 잘 몰라서 네. 말입니다. 네네. 뭐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경우에서 1세대 항암제를 예를 들어 보면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골수 억제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골수란 것은 빨간 피,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억제되어 가지고 항암 중에 주로 위험한 경우에 갈 수 있는 그런 혈액학적인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각한 출혈 경향이라든가 감염이 생길 수 있어서 갑자기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혈, 피주사를 맞고 네. 촉진제를 맞고 네. 또 영양 관리를 하고 또 혈구를 높일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해서 예방하거나 처치할 수 있고 또 집에서 방치하면 안 되고 맞아요. 꼭 그 떨어질 저점에 있을 때는 꼭 피 검사를 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대표적인 부작용이 오심구토. 구토. 맞아요. 네. 항암 치료 아. 하기 전에 구토, 하는 중에 구토, 한 다음에 구토가 있습니다. 예. 암센터에 내릴 때 버스에서 구토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심리적 구토도 심리적. 있고요. 그 압박감. 음. 그래서 구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침 치료나 압박 치료, 마사지 치료, 약물 치료가 많이 개발되었어요. 지금은 거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하다 보면은 수분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 변비 그래서 같은 거? 변비가 오는데 변비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방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장도 시행을 하고 변비약도 주고 또 복부 쪽에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나 침 치료를 해주면 변비가 상당히 예방되고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 같은 경우에도 항암제 때문에 장점막이 파괴되면서 설사가 뭐 하루에 20번씩 아이고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면서 지사제를 쓴다면 대부분 2, 3일 이내에 보정될 수가 있고 또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탈모 네, 맞아요. 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긴 하지만 그래도 모낭과 두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양 관리랑 보습을 해줘야 되고 또 네. 자외선도 피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뭐 항암 끝나고 나면 네. 또 머리카락이 잘 날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내용들인데 네. 항암을 하다 보면 손발 저림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항암제 유발의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는 아예 보행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 정도입니까? 아예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백금 계열의 항암제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항암 직후에 수분을 많이 공급해줘서 콩팥이나 신경의 데미지를 좀 최소화하고 그 이외에는 약물 치료나 침 치료, 봉침 치료, 전기 특수 치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 현저히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항암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보면 참 잘 못 먹잖아요. 맞아요. 잘 못 먹죠. 뭐 심리적으로도 안 들어가고 실제로 너무 독한 약이나 치료 때문에도 우리가 못 먹게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든 먹어야 또 면역도 좋아지고 암을 이겨낼 건데 사실 참 이 환자분들 식단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특별한 노하우가 있죠. 입맛이 없어서. 네, 암에 좋다는 음식들이 굉장히 좀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암을 예방하는 음식과 암 치료 중에 먹어야 하는 음식은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 같은 통곡물 밥을 먹으면서 육식을 줄이고 기름기를 줄이고 야채 위주로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을 예방합니다. 야, 하지만 그런데 힘이 안 수술 후에 항암 중에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치료를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아,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는 굉장히 장점막이 예민하기 때문에 양념을 최선으로 써서 저자극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소화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주로 섭취해야 되고 또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념 없이 맛있게 만들어서 야, 그게 가능. 이쁘게 담아주면은 예. 또 약간의 심리적인 위안도 아, 되고 그치, 또 예쁘게 존중받는 담아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식욕을 조금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아주 심한 수분 소실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항암제를 해독하다 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자극 고영양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항암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숙제가 되고 저희 병원도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없는 거 양념도 안 쳤는데 그걸 예쁜 그릇에 이렇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담으면 맛있어 예. 보이는 그것도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난 곧 죽겠구나. 아유 나도 얼마나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만약에 위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심리적인 치료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나요 그럼? 실제로 이제 상담 치료나 기공이나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네. 암성 통증도 줄어들고 실제로 생존 기간도 늘어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네. 독일, 스위스 이런 등지에서는 그 심신 치료가 많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필라테스, 아로마 테라피, 또 편백나무 숲 걷기 같은 그런 네. 심신 치료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면역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암 환자들이 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평소에 어떤 습관들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암을 본 지가 이제 한 15년 좀 넘어가는데 예. 암 환자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진단받는 순간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몸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하면서 몸에 수분이 많이 고갈되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네. 또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몸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모호한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밝게 가져야 합니다. 사실 마음이란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심신요법 등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밝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면역과 신경과 내부 분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생결 과제고 예. 두 번째로는 좋은 수면입니다. 아하. 잠을 잘 자면 자는 동안에 면역 세포들이 암을 많이 잡아먹고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쉬운 거지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거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요 네 가지를 네. 어떤 생활의 축을 삼아서 하신다면은 네. 암 치료를 네.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만일 나에게 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맞아. 그죠? 열심히 치료를 하고 또 뭐 면역을 키우다 보면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맞아요. 만일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